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향수죠. 향수. 우리 몸에 칙칙 뿌리는 퍼퓸, 그 향수가 아니라 고향향의 그리울 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다. 자, 1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자, 마지막 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꾸맨들 이칠리야. 잊히지 않는다는 소리죠. 무엇이? 그렇지, 고향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까? 그렇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문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의문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무슨 법? 그렇지, 서리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다시 고향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1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저 벌판에 개천이 흘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 일단 지줄된다라는 게 뭘까? 자, 지줄된다라는 것은 제잘제잘 옆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개천이 흘러갈 때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지줄대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심상? 그렇지, 청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개천, 흘러가는 강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이야기를 한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 그렇죠,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을 우는 곳. 자, 황소의 울음은 무슨 심상이야? 울음이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이미지 혹은 심상과 관련된 표현 방법이 나오면 반드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표현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먼저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5가지 감각 이외에 하나의 감각이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넘어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푸른 종소리라는 시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종소리는 무슨 심상이야? 그렇지, 청각적 심상이고 푸르는 시각적 심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자, 푸른 종소리 같은 경우에는 푸른을 표현하는 기보다는 종소리를 어떻게, 그렇지, 청각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이 종소리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푸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는 표현이 있을 때, 자, 여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새파란 초생딸이라는 시각적인 대상을 어떻게, 시리다 라는 촉각적인 대상으로 감각을 전이시켜서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 2가지 예들은 모두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감각의 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황소의 울음은 청각적 심상인데, 이 청각적 심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청각적 심상인 울음을 금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으로 감각이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시에 사용된 향토적인 소재를 한번 찾아보면 빨간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죠. 자, 실개천과 얼룩배기 황소. 지금 도시에서 실개천 혹은 얼룩배기 황소들,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얼룩배기 황소와 실개천은 향토적인 소재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고이시는 곳, 그곳이 어디야? 역시 고향의 모습이죠. 자, 그리움의 정서를 역시 서리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후렴구에서. 자, 다음 년부터는 후렴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하면, 자, 후렴구, 이 작품에서는 매 연마다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렴구 반복을 통해서 일단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그리고 당연히 반복이니까 의미 강조하겠죠. 그리고 매 연마다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질화로라는 것은 난로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숯불을 담는 쇠 그릇인데, 옛날에는 방에 난로 같은 것을 두기가 조금 그랬잖아. 그래서 이 쇠 그릇에다가 그 아궁이에 떼었던 나무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난로로 썼던 거야. 그런데 재가 식어지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는다, 시간이 경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밤이 깊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자, 시적 화자는 밤바람 소리를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은 홀스, 말이 달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밤바람 소리는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지. 그런데 이 청각적 이미지를 말을 달리고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즉 무엇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렇지,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늙은 아버지가 시적 대상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집베개를 돋아서 고이시는 곳, 밤이 깊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이죠. 역시 고향의 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향토적인 소재를 찾아보면 여기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질화로, 그리고 또 집베개, 지프로 만든 베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시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향토적인 소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년으로 가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은 문학작품에서 꿈 혹은 이상을 상징한다. 꿈과 이상을 상징하는데, 이 꿈과 이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은 이 꿈과 이상을 어떻게 했다, 동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다시 행으로 넘어가서 흙에서 자랐다. 그런데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일단 이 시적 화자의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흙에서 자랐다, 흙에서 뛰어놀면서 자란 모습을 통해서 향토적이고 또 순수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서비스에서 함추름하다라는 것은 이 풀섭에 풀의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서 모습이 차분한 것을 이렇게 함추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휘적시던 곳, 이곳은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꿈을 꾸면서 신나게 놀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라는 시적 허용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시적 허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까 2연에서 두 번째 행에서 빈
빈과 더불어서 이 파란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시적 허용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파란 하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심상이겠어? 그쵸? 파란 하늘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시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여기서는 이삭을 줍던 곳, 고향의 또 다른 모습과 인물들을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어린 누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느냐. 자, 검은 귀밑머리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뭐뭐 같은 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빗대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표현 방법? 그렇지,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검은 귀밑머리가 막 날리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심상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쁠 것도 없다는 것은 평범한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계절 내내 발을 벗고 있고 또 따가운 햇살의 아래서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 자, 여기서 이삭을 줍는 것은 어린 누이와 아내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철 발벗었다 세모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따가운 햇살도 역시 세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된 것은 이 시의 시적 화자와 더불어서 가족들이 가난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힘들었다, 고난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햇살이라는 것은 따갑다, 무슨 심상이겠어? 그렇지, 촉각적 심상으로 역시 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고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여기서 성근별이라는 것은 신성근 아니고, 성근은 듬성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이 하늘에 듬성듬성 떠 있는데 이 성근별이 모래성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발을 옮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별이 이동을 하고 있구나, 즉 시간의 경과,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별이라는 것은 자기 발로 옮길 수가 있어 없어? 자기 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화류법과 더불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두 가지 표현 방법 모두 다 사용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새벽이 된 거죠. 까마귀가 우짖는 부분에서는 무슨 심상? 까마귀가 울고 있고,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 그리고 시적 화자의 지붕이 지금 어때? 초라한 지붕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가난했던 시적 화자의 가난했던 시절을 나타내는 시어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도란도란거리고 있어. 자, 도란도란 가족들이 여기서 도란도란거리고 있는 가족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정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있단 말이지. 가족들의 어떤 모습이 연상이 돼? 다 같이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제잘제잘 거리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화자와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도란도란 거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이 흐릿한 불빛,
집이 초라한데 불빛이 막 쨍쨍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흐릿한 불빛에서는 어떤 심상,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뭐 이야기하는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자, 매연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각 연마다 무엇이 반복이 되고 있어. 자,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각 연의 각각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병렬적인 구성이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연이 각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후렴구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다. 아까 전에 살펴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후렴구가 시작되기 전 각 연의 마지막 곳을 보면 뭐뭐 하는 곳, 여기서도 뭐뭐 하는 곳, 자, 여기도 뭐뭐 하는 곳, 마찬가지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핵심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성격은 향토적이다. 그리고 묘사적이고 감각적이다. 자,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향의 모습을 굉장히 묘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자, 다양한 심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시각, 청각, 뭐 촉각 이런 것들. 그 다음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 병렬식 구조를 보인다. 자, 후렴구를 통해서 연을 구분하고 각각의 연은 각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결이 아니라 병렬식 구조를 보이고 있구나. 그 다음 향토적인 소재와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뭐 질화루라던가 황소라던가 이런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해와 감상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만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자,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돌이켜 생각하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고향의 가족들과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죠. 그 다음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한 고향의 전경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자,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후렴구는 우리가 그 고려가요 할 때 살펴봤던 후렴구들은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지. 얄리 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위 두어렁샹 두렁샹 다링들이, 자, 이런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였지? 그렇지.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